이번 영상에서는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두 가지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의 기술은 내가 잠자는 위치를 제대로 잡는 법입니다. 잠자는 위치와 불면증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의식이 절전 모드가 되고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진화 역사상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발달이 되어 왔어요. 인간은 피지컬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산짐승이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일수록 더욱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거주지를 그리고 잠잘 곳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동굴이죠. 그래서 가장 동굴과 흡사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잠을 잘 때 다른 장기들이 절전되는 거에 비해서 뇌가 가장 절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우리는 깨서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고 길거리에 짐승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럼 위협이 어디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의식이나 본능이 느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신경은 켜져 있는 상태로 잠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전한 요인, 위협적인 요인을 최대한 차단시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문과 문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잠자는 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곳은 공간은 창문 혹은 문이 될 겁니다. 창문이 0.5 정도의 위협도를 가진다면 문은 1 정도의 위협도를 가져요. 왜냐면 내 가족만 들락날락 할 수 있더라도 누군가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서 내가 멀수록 문에서 누군가 침입자가 들어왔다 라고 했었을 때 반응하고 대응하는 시간이 내가 더 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내 머리는 가장 먼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호텔을 가보더라도요. 내가 잠자는 침실의 머리맡에서 출입문이 보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객들이 머물고 이 잠자리가 편해야 다시 재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풍수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모두가 그냥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어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객들이 어떻게 하면 잠자리가 편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구조겠죠.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나 한 듯 누구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출입문에서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서 침실로 들어가게 되고 출입문에서 이 침대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머리와 출입문은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문과 내 머리가 가장 멀게 할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입문에서 내 잠자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노피라든지 혹은 파티션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프라인 코칭을 할 때 항상 들었던 비유가 있어요. 내가 잠자는 곳은 나의 가장 밑바닥인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숙면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말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미로처럼 꺾여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없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일수록 숙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그만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경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것이 진화 심리학적인 접근이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감각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방향을 따질 때, 내가 머리맡 방향을 따질 때, 뭐 북쪽은 안 되고, 뭐 어느 쪽이 좋고, 이러한 방위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방위는 맞는데 내 머리맡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수맥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흐르는 것이 있고 음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은 내가 결국엔 잠에 들고 이 잠자는 공간, 머리부터 발의 위치가 내가 누워있는 위치가 내가 편한 위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식적으로 편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편하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내 몸을 느끼게 되면 내 무게중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좋아요. 아랫배 쪽이 느껴질수록 안정되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위치고요. 그러니까 머리 위치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슴, 세 번째로 머리 쪽, 뭔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위치는 별로 좋은 머리 위치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이것은 결국 외부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입면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다가 자꾸 깬다 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각성 상태가 낮 동안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온도가 잘 내려가질 않아서 입면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설사 어렵게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베타 버스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잠에 들면 의식이 꺼지고 무의식 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죠. 내 무의식 상태는 내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낮 동안 계속 각성 상태,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가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에 들면은 다시 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을 베타 버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입면도 숙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은 조금 더 이 위협적인 요인, 내가 긴장되는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지 본질적으로 이 긴장과 결핍, 그 다음에 과각성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런 환경적인 세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낮 동안 언제 어디서나 내 신경을 이완시켜서 과각성 상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우리는 불면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낮 동안 계속해서 이 긴장된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만 이 베타파 상태, 과각성 상태가 내려가게 되고요. 이 상태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알파파, 세타파로 가게 되면서 우리는 밤에 자연스럽게 잠들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점유율이 중요해요. 낮 동안 내가 긴장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다면은 아무리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베타버스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해야지만 영원히 입면과 숙면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보신 세팅 방법과 근본적인 해결 방법까지 꼭 배우셔서 두려웠던 밤, 압박받던 아침에서 편안한 밤, 설레는 아침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